대응은 느리게, 우리의 대응은 빠르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보드를 6분간 침묵시킨 한 소녀. 세번 컬리스 스즈키의 호소와 함께 시작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 그로부터 27년 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 2019년 각국 정상이 모인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행동과 안이한 대응을 단호하게 질타한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 27년 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손팻말과 함께한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발전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정부의 기후위기 방관이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기후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제는 위기로 불려지는 기후변화. 더 이상 침묵과 외면을 멈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많은 목소리와 기후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MC 김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안입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고 두 분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한데요. 영현 학생, 어떠세요?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30년 전 세번 스즈키의 연설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스즈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30년 후에 또 다른 세번 스즈키와 그레타 툰베리가 나오지 않도록 기후변화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야, 이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좀 아쉽고 앞으로는 해결되길 바란다는 두 분 생각을 들어보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좀 해왔을까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IPCC와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IPCC는 1988년 11월에 조직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 간 협체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약 3천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해요. 또 기후변화 협약은 앞에 세번 스즈키가 연설했던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지구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협약이고요. IPCC의 설립과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이 전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1997년에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가 있었고 2015년 1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어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아니 역시 두 사람 모두 진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고 각국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서 신기후 체계가 출범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 파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195개국이나 된다고 해요. 혹시 파리 협정의 목표도 알고 있나요? 근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시작한 산업화 시기 이전 대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상승을 억제하고 나아가 1.5도씨 이하로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왜 1.5도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요. 자, 혜안 학생이 설명해준 IPCC에서 2018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1.5도씨와 2.0도씨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며
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또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도 제시했죠. 자, 자료의 1.5도씨와 2.0도씨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 왜 1.5도씨가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1.5도씨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인 탄소 중립이 무엇일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탄소 중립은 화석연료 연소와 벌목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해양 및 산림에 의해 흡수되는 온실가스 양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을 이용해 제거하여 대기 중 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순 배출량이 0이 된다는 의미로 넷제로라고도 부릅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연소, 수송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은 0에 가깝게 감소시키며 그린 카본, 블루 카본, 네거티브 배출 기술 활용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따라 감축한다고 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참여 국가들은 자신의 나라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데 이걸 자발적 기여 방안이라고 하고 줄여서 NDC라고도 합니다. 제가 방학 때 계획을 많이 세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지 않으면 계획대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목표를 세우고 서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실천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NDC는 한 번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2020년부터 5년마다 제출하고 이게 또 실제 이행했는지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죠. 이행 감시 체계는 2023년부터 5년마다 목표 이행 점검을 해서 전 지구적 공동 목표의 기여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부문별 감축 전략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운 장기 계획을 수립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탄소 중립에 참여하고 있겠네요. 자,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EU, 캐나다, 중국, 일본, 핀란드, 남아공, 미국이 탄소 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또 공식 선언과는 별개인데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 목표 연합에 가입한 국가도 120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빨리 모든 나라가 모두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기후 위기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맞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거지? 그건 내가 알려줄게.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이어서 12월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어. 야, 이거 박수 쳐야 돼. 자,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있어서 진짜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산업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궁금하다. 그치? 난 개인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가 궁금해. 자,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알아봐야죠. 큐.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을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제거하는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에 사용하는 연료와 원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송 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 수소차 이용을 확대하고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자재나 기술을 사용하고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새로운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생산 방법을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공장에서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없애고 자동차는 주행하면서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꾸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물을 바꾸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너지 분야 외에도 더 바꿀 게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이 밥상과 관련 있는 농업, 그 다음에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고 탄소 흡수량이 감소된 노령화된 산림 대신 신규 산림 및 재조림으로 산림의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자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사용해서 자원의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야 해서 탄소 중립을 사회 대전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라는 새로운 정부 조직과 법, 그리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뭐라 그랬죠?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부 조직으로 계획 심의뿐만 아니라 이행계획 점검 및 평가라든지 국민과의 소통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24일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일명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의 의미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10월에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 감축 목표가 40%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5년마다 20년을 내다보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심화되는 기후변화의 피해와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로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를 예측하여 이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여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하고 정해진 양으로는 부족한 기업은 남는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여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할 텐데 기업들도 감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해외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대. ESG? 응. 그게 뭔데? 자, 그게 뭔지 궁금하죠? 영상 보시죠.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하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입니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도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 특히 기후변화, 탄소 배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거나 업무 차량을 전기 수소차로 바꾸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도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캠페인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아리백? 오, 맞아요. 오, 잘하는데요. 자, 먼저 아리백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예요. 아, 기업이 필요한 전용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 맞죠? 네, 맞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활동 변화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아리백입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 기업들은 애플과 구글 등 IT 기업부터 BMW와 GM 등 자동차 회사, 레코, 스타벅스, 버버리 등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왜 아리백을 달성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게,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가 중요해진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추진으로 앞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나왔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탄소세, 탄소 국경 조정세처럼 탄소의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소가 산업활동에서의 그 하나의 비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탄소 국경 조정세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탄소 국경 조정세는 자료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탄소국경 조정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즉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제품들의 경우 마치 관세 폭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EU에서는 2023년부터 3년간 전기,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전환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진짜 탄소 국경 조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죠. 이제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국제사회,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생활하고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도 없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거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바로 실천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일상 속 실천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정보가 담긴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발간했어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는 우리의 주요 활동 공간인 가정, 학교 등에서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분야별로 국민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사항과 구체적인 수칙, 실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전력을 줄이면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또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과 비용은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계량화된 수치로 보여주고 있어 실천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안내서 내용을 보니 매우 구체적이어서 저는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라 더욱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교육 자료는 물론 이 자료를 활용해서 소그룹 활동이나 기후행동 챌린지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함께 탄소 중립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사실 전 우리나라에서 우리 또래 친구들이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다 같이 모여서 헌법소원을 했다는 게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목소리를 내어 많이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놀라웠죠. 맞아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회가 변화되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록 시위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SNS를 활용해서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SNS에서 다양한 챌린지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더라고요. 플로깅 챌린지, 고고 챌린지, 그다음에 용기내 챌린지부터 트래시 태그 챌린지도 있어요. 저는 용기내 챌린지를 해봤었는데 처음에 다회용 용기를 내밀기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고 뿌듯해요. 야,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행동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네요. 기성세대에게 그들은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들은 간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게 그들은 명령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훔치지 말 것을, 미래를 꿈꿀 권리를 뺏지 말 것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탄소 중립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당장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